반갑습니다. 확통 선택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4점짜리 3개 문제 풀어볼 건데, 사물학평은 사실 선택 과목의 초반부만 나옵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는 초반부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의 수 파트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풀게 되는 3문제 진짜 꼼꼼하게 오답 처리해 둡시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자연수 A, B, C 곱해진 게 720이요. 그러면 A, B, C가 결국은 720의 약수 개념이기 때문에 720은 소인수 분해부터 스타트. 그죠? 네. 720. 그래서 144 곱하기 5나 마찬가지. 그러니 144 12의 제곱이라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한 번 곱해집니다. 네. 자, 그래서 A, B, B, C. 곱해지면서 720 만들기를 할 거예요. 결국 약수의 개수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A랑 C랑은 어떤 사이? 서로소가 아닌 사이여야 해. 그러니 자, 서로소 자체가 뭐예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3과 7. 공통된 약수 1밖에 없지. 이러한 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하는데 서로소가 되면 안 된대. 안 된대.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될까? 일단 A, B, C 중에서 A, C가 서로소인 걸, 요 가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A, C가 서로소인 걸 제껴준다. 서로소인 거 골라서 빼준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무엇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를 할까? A, B, B, C죠. 그죠? B 제곱으로 들어있으니까 B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첫 번째 B1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자, B가 1이 되면 A랑 C랑 곱해져서 얼마? 720이 되는 것.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예요. 만약에 나 조건은 고려를 안 해. 나 조건은 고려 안 한다면 결국 A, C 순서상 개수는 여기 B는 1로 고정되어 있고 여기 A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갈 건데 결국 이 순서상 개수는 뭐야? 여기 7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나 마찬가지지. 맞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가 뭐 예를 들어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이야. 그러면 C는 자동으로 고정되죠. 정해져 버리지. 만약에 A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면 C는 3 곱하기 5잖아. 그죠? 결국 순서상 개수는 양의 약수의 개수나 마찬가지. 자, 따라서 양의 약수의 개수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4제곱이면 5. 1 더해주는 거야, 지수에. 자, 여기 2면 3. 여기 지금 1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2를 곱해줘. 그러니까 전체 30가지야. 네. 자, 요거는 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A, C 요 조건 빼고 A, C에 가능한 그 경우의 수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서로소인 것,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소인 거를 빼주자. 됐죠? 네. 자, 서로소인 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서로소인 거. 예를 들어서 A가 2라는 만약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C도 2라는 인수를 안 가져야 돼. C는. 맞죠? 네. 그래야지 서로 소가 되는 거지. 서로 소의 케이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2의 4제곱이고 그 다음에 C가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들어가면 이 둘의 공약수는 1밖에 없는 게 맞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2라는 덩어리, 그 다음에 3이라는 덩어리, 그리고 5라는 덩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결국 A랑 C한테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2가 4개가 통째로 한 사람한테 가야 되고 둘이 나눠 가져요. 예를 들어서 A가 1개, C가 3개. 그렇게 하면 둘은 서로 소가 아닌 거잖아. 맞죠? 네. 따라서 지금 서로 소인 것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2의 4제곱 통째로 어디로 갈 수 있어? A든 또는 C로 갈 수 있는 거죠. 3의 제곱 입장에서도 A나 C로 가는 거지. 또. 자, 거기에다 5의 입장에서도 A나 C로 가는 거네. 결국 2의 세제곱만큼의 이러한 A랑 C랑 서로 소인 관계가 존재할 수 있겠다. 맞죠? 그래서 전체 8가지 있어요. 그러니 B가 1이면서 A, C가 720의 양의 약수면서 근데 동시에 또 어떻게? A랑 C랑 서로 소는 아닌 것. 그렇게 해주면 전체 경우수 몇 가지다? 여기 30가지에서 8가지 빼주는 거라서 22가지요. 이해됐지? 네. 자, B가 1일 때 A, C의 케이스를 다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소인 걸 빼줍니다. 요거를 케이스마다 다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B가 1일 때 갔으니까 이제 B가 2. 자, 그러면 A랑 C랑 곱해져서 AC가 곱해져서 B의 제곱, 2의 제곱만큼 가지고 가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요. 자, 아까랑 같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쭉 갈 겁니다.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 더하기 1.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에서 2죠. 네, 18가지. 자, 18가지 안에서 그 안에서도 서로 소인 것을 뺍시다. 그러면 또 똑같아. 2 덩어리들, 그 다음에 3 덩어리들, 그리고 5 덩어리들이 각각 하나씩의 대상에게만 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2의 제곱이 가는 거 AC 2가지.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가는 거 AC 또 2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5가 갈 수 있는 거 AC 또 2가지. 그래서 8가지. 따라서 양의 약수의 개수 중에서 서로 소인 걸 딱 빼주면 되니까 전체 몇 가지 있어요? 10가지 있습니다. 그죠? 네, 18 빼기 8. 자, 이제 세 번째. B가 3일 때. 참고로 B가 가능한 것도 미리 한번 가볼게요. B가 4가 됐나? 제곱해서 4의 제곱 해주면 16이니까 들어가죠. 네. 자, 그리고 또 B가 2, 3은 6도 가능하죠. 그죠? 네. 자, 그리고 B가 12도 가능해. 그죠? 144 곱하기 5니까. 아, 그래서 사실 28번이 손이 많이 갔어. 그래서 3월 학부에서 문제 풀 때는 28번에 시간 분배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케이스가 무려 6개다 보니까. 그죠? 네. 자, B가 3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AC가 결국 2의 4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5 곱하기 2 해서 10가지. 자, 그 중에서 서로 소인 것들 같이 한번 가볼까? 서로 소인 거, 그러면 2의 덩어리, 그 다음에 5의 덩어리가 각각 AC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2의 제곱만큼이 서로 소의 케이스야. 맞지? 따라서 10 빼기 4니까 이때는 경우수 몇 가지? 6가지 있습니다. 이해됐죠? 네, 2의 4제곱 갈 수 있는 거 A나 C 둘 중에 하나. 5가 갈 수 있는 거 A, C 둘 중에 하나.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B가 4인 경우도 한번 가봅시다. B가 4가 됩니다. 라는 얘기는 A랑 C랑 곱해졌을 때, 자, B의 제곱해주면 벌써 16, 2의 4제곱이라서 3의 제곱 곱하기 5예요. 네. 자, 그러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에서 전체 6가지가 있고, 자, 그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 서로 소인 걸 같이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3의 제곱의 덩어리가 AC로, 5의 덩어리가 AC로, 그래서 2의 제곱만큼의 서로 소가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가능한 거 뭐 있어? 6 빼기 4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가지 밖에 없더라. 사실 요 정도는 그냥 카운트해도 되죠. 9, 5, 45야. 그럼 서로소 아닌 조합들 생각해봐요. 3 곱하기 15. 또 뭐 있어? 3 곱하기 15. 그 다음에 AC니까 순서 바뀌어도 되죠. 15, 3. 그래서 2가지. 요 정도 이렇게 세도 괜찮겠다. 네. 자, B가 6이에요. B가 6이 됩니다. 해주시면 그러면 A랑 C랑 곱한 값이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3의 제곱 곱하기 5일 때는 어떨까? 경우수 똑같겠지. 2의 제곱 곱하기 5일 때도. 따라서 이때의 경우수 몇 가지? 4번, 5번 동일하니까 2가지예요. 네. 자, B가 12입니다. 그럼 제곱해서 144죠. 그래서 AC가 곱해져서 그대로 5가 돼야 되는데 요거 곱해져서 5가 되는데 AC가 서로소가 아닌 건 없어요. 그죠? 따라서 전체 경우수 몇 가지? 여기 22에다가 10 더해서 32, 6 더해서 38, 거기에 40, 거기 2 더해지니까 답은 42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가는 문제 됐죠? 네. 자, 이 문장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되죠. 3명의 학생, 당연히 사람이니까 서로 다른 거고, 그리고 서로 다른 초콜릿 3개,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3개, 그리고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초콜릿 3개도 다 나눠줘야 되고 사탕 5개도 모두 다 나눠줘야 돼요. 그때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대요. 적어도 한 명이 못 받는다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 못 받던가, 2사람이 못 받던가, 3사람이 못 받는 건 가능해요? 아니, 초콜릿을 다 남김없이 줘야 되는데 3명이 있는데 3명 다 못 받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가족권에서 초콜릿을 못 받는 사람은 1명 또는 2명이에요. 그죠? 자, 나에서 보시면 초콜릿 개수랑 사탕 개수는
무조건 2 이상, 최소 합해서 2개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어떻게 쪼개볼까요? 초콜릿을 못 받는 대상의 학생을 기준으로 한번 쪼개보자. 자, 첫 번째, 초콜릿을 못 받는 학생들이 1명일 때. 자, 이때부터 같이 한번 가보자.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초콜릿을 못 받는 사람 골라야겠지. 3수 1. 그래서 3가지의 경우. 네. 자, 그러면 한 사람 못 받아. 자, 그럼 남은 2사람이 서로 다른 초콜릿을 서로 다른 2명에게 줍니다. 그러면 자, 초콜릿 3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해봐. 뭐 킨더조이도 있고, 뭐 가나 초콜릿도 있고, 뭐 가나 초콜릿도 있고, 그다음 뭐 ABC 초콜릿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요 3개 중에서 한 사람이 2개 가지고 가고 1개를 남아있는 사람이 가지고 가면 되겠지. 이해됐지? 오. 그래서 사람이 기억, 니은, 디귿이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초콜릿 안 갖고 갈 사람 했더니 기억이 골라진 거야. 그쵸? 요게 곱하기 3 해준 거야. 그럼 니은, 디귿한테 이 3개의 초콜릿을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2개 하나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자, 초콜릿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하나 남은 거 그거는 나머지 사람에게 주고. 맞죠? 네. 자, 그런데 초콜릿을 일단 2개 하나 고르고 나서 니은 디귿한테 줄 수도 있고 디귿 니은한테도 줄 수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팩토리얼. 자, 정리를 하자. 3개 서로 다른 대상이 있어. 먼저 분할한 거예요. 2대 1로. 2개 하나로 쪼갰어.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가나 초콜릿이랑 ABC, 그 다음에 킨더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2개의 그룹을 니은 디귿한테 배정하는 거죠. 그래서 2팩토리얼을 곱해준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까지가 초콜릿을 나눠주는 방법이야. 그래서 초콜릿을 나눠주는 방법 했더니 전체 몇 가지 3 곱하기 여기 3 곱하기 2 해서 일단 18가지가 있네. 그죠? 18가지가 있네. 아니, 그런데 지금 초콜릿만 나눠준 거예요. 사탕을 우리가 나눠줬어? 아직? 안 나눠줬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사탕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일단 초콜릿. 자, 그럼 사탕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기억은 아예 초콜릿을 못 받았어요. 니은은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가나 초콜릿이랑 그 다음에 ABC 초콜릿을 받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디귿은 킨더조이 받았어. 자, 초콜릿을 지금 배정이 끝난 상태면 사탕의 입장에서 볼게요. 사탕이 완전히 같은 사탕 5개야. 그러니까 이번엔 중복 조합 개념이죠. 완전히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에게 나누어 주다. 자, 그러면 아까 나 조건에 의해서 최소 몇 개? 2개는 받아야 돼. 그러면 기억의 사람 입장에서는 초콜릿 못 받았잖아요. 지금 얘는 0개야, 가진 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2개를 먼저 선 배정합시다. 그러면 나 조건, 기억도 맞네. 자, 얘는 이미 2개니까 나 조건 만족한 상태. 디귿은 킨더조이 1개밖에 없어. 그럼 얘한테도 사탕 하나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러면 벌써 나 조건은 다 충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탕이 3개가 선 배정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요 2개를 누구한테? 3사람한테 나눠주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3H2 이렇게 들어가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4C2 전체 6가지요. 따라서 일단 초콜릿을 1명이 아예 못 받는 케이스는 초콜릿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사탕 나눠주고 자, 요렇게 처리가 되는 거라서 전체 몇 가지가 있다? 그럼 6, 8, 48, 108가지가 있네요. 네. 자, 지금은 초콜릿 안 받는 사람이 1명이 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콜릿을 안 받는 친구가 2명 있을 때의 상황도 한번 가봅시다. 가족권에 의해서. 자, 일단 초콜릿을 먼저 나눠주자. 초콜릿을 안 받을 2사람을 고릅시다. 기억, 니은, 디귿 사람 중에서 3C2죠. 네. 자, 그러면 초콜릿은 한 사람이 3개를 다 갖고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3C2에서 예를 들어서 저랑 지금 강의 보고 있는 여러분과 지금 저희 카메라 뒤에 계신 촬영자님이랑 3분이 있어서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결국 초콜릿 3개 다 갖고 가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경우에서 그냥 3가지요. 초콜릿 나눠 갖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사탕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탕. 자, 그럼 지금의 상황을 볼게요.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촬영자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제자가 있어. 그래서 제가 초콜릿을 하나도 못 받았고, 촬영자님도 못 받았고, 만약에 우리 보고 있는 제자가 초콜릿 3개를 다 가지고 갔어요. 가나 초콜릿, 뭐 킨더조이, 그다음 ABC 모두 다 지금 초콜릿 받은 상태야. 자, 그러면 나 조건은
이미 우리 제자는 충족이 됐어요. 2개 이상 갖고 갔으니까. 저랑 촬영자님은 사탕을 일단 최소 2개는 받아야 돼. 지금 무조건 먹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사탕은 같은 사탕 몇 개 가지고 있었어? 5개 갖고 있었어. 근데 이미 4개가 날라갔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1개만 어때? 여기는 3사람한테 주면 돼요. 그래서 3H1 하셔도 되고 아니면 3사람한테 사탕 하나 더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있죠. 그래서 초콜릿 나눠주고 엔드 사탕 나눠주는 거니까 전체 3 곱하기 3에서 전체 9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론. 이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초콜릿 받는 사람이 1명이든 또는 2명이 되는 거라서 2를 더해주면 되겠네. 108 더하기 9 해서 답은 뭐? 117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2-3개의 뭔가 물건을 두고 그리고 나서 같은 서로 다른 이런 조건들을 섞어가면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의 섹션을 먼저 나눠주고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 거 나눠주면 돼. 알겠죠? 네. 자, 30번 문제 좀 어려웠어요. 그쵸? 네. 천천히 볼게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갑니다. 자, 가족권은 워낙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F5랑 F4는 F5가 더 작아, F4보다. 그리고 둘 다 1보다 더 커야 돼요. 자, 다조건이 이 문제의 난이도를 확 높였어. FA랑 B, FB랑 A. 그러니까 XY가 딱 바뀌는 거야. 그게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 A, B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네. 자, 일단 나 다조건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A, B가 1이나 2, 1, 2, 3 가족권 안에 들어가 있는 1, 2, 3 숫자로 A, B가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에 2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기는 2고 1 이렇게 들어가지. 이게 가능한가? 무조건 F1, 2, 3은 같거나 더 커져야 돼. 근데 얘네들이 A, B가 1, 2, 3 안에서 움직일 때는 1, 2. 그러면 F1이 2보다 더 커야 되는데 다시 작아지잖아. 그래서 이게 엉키죠. 아, 그러네. 그래서 A, B 세트가 1, 2, 3으로만 구성되는 건 불가능해요. 맞죠? 네. 그렇군. 네. A, B가 서로 다른이면서 1, 2, 3으로 이렇게 요 조합으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자, 그러면 여기 A, B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의 이 A, B 상황을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A, B 모두 다 1, 2, 3 안에서 골라지는 경우는 불가능하더라. 요건 불가능하더라. 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A든 B든 하나가 1, 2, 3이고 나머지가 4, 5. 1, 2, 3, 1, 2, 3이 안 되는 거면 1, 2, 3이랑 4, 5에서 하나씩 갖고 가는 건 가능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일단 나열해 볼게요. 1, 4, 1, 5, 그 다음에 2, 4, 2, 5, 그 다음에 3, 4, 3, 5. 자, 이 중에서 여기 다조건을 위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게 이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 또 따져보는 거야. 자, 그러면 1, 4부터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F1이 4면 F4가 1이 돼야 돼요. F4가 1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 땡 탈락. 맞죠? 네. 자, 그럼 F2가 4고, 뭐 F2가 4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4가 2가 되는 거 가능한가? F4가 2가 되면, 그러면 F5는 1과 2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2랑 4도 불가능. 맞죠? 네. 자, 3과 4도 한번 가봅시다. F3이 4고, 그 다음에 F4가 3이야. 그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F4가 3이 되면 F5는 자동으로 2가 되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가능. 네. 자, 1, 5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F1이 5가 되는 거. 그러면 F5가 1이 돼야 되지. 뒤바뀌니까. 근데 F5가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5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2, 5 가볼게요. F2가 5가 되고, F2가 5가 되고, F5가 2가 되는 거. 가능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요것도 카운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자, 그 다음에 3, 5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F3이 5가 되고, F3이 5가 되고, F5가 3이 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요것도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봐야겠네. 1, 2, 3과 4, 5 그룹으로 A, B가 세팅이 되는 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4, 5, 4, 5로 요 안에서 A, B가 구성되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서로 다른 얘기니까 F4가 5가 되고 그리고 F5가 4가 되는 거. 네, 이거 가능해요? F4가 5고 이게 4가 되고 이거 가능한디? 가능해요. 그죠? 네, 이거 가능하네. 아, 그러네. 자, 또 되는 거 있어? 또 되는 거? 없어요. 맞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맞죠? 네.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상황부터 볼게요. 첫 번째. AB 세트가, 그러니까 F2가 5고, 그리고 F5가 2가 되는 상황. 자, 이때의 경우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네. 자, 그러면 가조건에서 F1은 5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F3은 5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F5가 2가 되기 때문에 F4는 또 어떻게 돼야 돼? 2보다는 더 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만족하게 F1이랑 F3이랑 F4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F1이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1, 2, 3, 4, 5지. F3은 무조건 어때요? 5밖에 안 돼요. 1, 2, 3, 4, 5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때의 경우수 5가지. 자, 그러면 F4가 될 수 있는 건 2보다 더 커지면 돼. 그럼 뭐가 있어? 3, 4, 5, 3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F5가 2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땐 그때 경우에서는 5 곱하기 3에서 15가지가 있습니다. 되죠? 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3, 4의 케이스로 한번 가봅시다. F3이 4고 그리고 F4가 3이 되었을 때. 자, 그러면 가랑 나 조건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F1,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F3이 4야. 그쵸?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누가? F5가, 그 다음에 F4가 지금 3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F1이랑 F2를 한번 생각해보면 4개 중에서 2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대소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4개 중에서 2개 골라내면 돼. 그러니까 4He, 즉 6C나 마찬가지. 그죠? 네. 그래서 죄송해요. 6C가 아니라 5C죠. 5C랑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F5는 무조건 2만 가능해. 그러니까 경우에서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자, 이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10 곱하기 1에서 10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여기 3, 5 한번 가봅시다. F3이 5고, 그리고 F5가 3이 될 때. 자, 그러면 F1, F2, F3 자리에 5 들어가고, 그쵸? 네.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F5가 지금 3 들어간 거라서 결국 F4. 자, 여기 경우에서 각각 한번 가보자. F1과 F2를 골라줍니다. 1, 2, 3, 4, 5 중에서 2개 고르기. 그래서 5, H2예요. 그쵸? 네. 따라서 여기 계산해 주시면 더해져서 7 빼기 1이니까 6C2야. 그러니 몇 가지? 15가지. 자, 그러면 F4는 4가 돼도 되고 5가 돼도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2가지. 그러니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15 곱하기 2에서 전체 30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남았어요. 네. F4랑 F5를 한번 봅시다. F4가 5가 되고 and F5가 4가 되는 경우. 네. 자, 이 경우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일단 F1, F2, F3. 그 다음에 F4랑 F5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 5개 중에서 중복 조합으로 3개 골라내면 되죠. 그래서 5H3. 그러니 자, 둘이 더하고 빼기 1. 그래서 7C3이나 마찬가지. 그러면 7, 6, 5에 3팩토리얼. 그럼 6. 그래서 전체 35가지. 그죠? 네. 자, 따라서 답 한번 내봅시다. 전체 경우에서 여기 해당하는 것들 다 더해주면 되죠. 35 더하기 30, 65. 거기에 10 더해서 75. 거기에 15 더해졌으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90가지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평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3평 제가 어제 라이브 하고 지금, 네, 오전 찍고 있는데, 아, 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수능 2교시 100분. 100분. 생각보다 100분 시험장에서는 우리 이번 3평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요. 맞죠? 네. 근데 이게 일상에서 100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길어. 100분 동안 멍 때려라 라고 하면 막 진짜 오징어처럼 몸이 꼬일걸요? 생각보다 100분 되게 길어요. 그리고 좀 사만한 친구들은 100분의 영상을 보는 것도 요즘은 쉽지가 않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영화관 가서 100분 보는 거 이제 슬슬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100분을 비율상으로 봤을 때 3월이면 수능까지 약 200일 넘게 남았어요. 231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230일 남았거든요. 그 정도 비율상 생각해봐. 100분의 231분의 1. 그러면 약 한 30초도 안 되는 한 15초, 20초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월 학평 지금 치르고 나서 지금 불안하거나 혹시 나 뭐 이래도 되나? 이 성적 이 성적이 수능인가? 이런 생각 하신다면 말도 안 됩니다. 네, 100분 2교시에 지금 한 20초 시험지 펄럭한 이 순간에 뭘 결정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리고 기운 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망해도 괜찮아요. 네, 지금 설령 막 말도 안 되는 점수 받으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기죽지만 않으면 돼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공부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시도할 때 모든 사람들은 서로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뭘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갑자기 뭐 헬스를 시작한다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저질 체력 무슨 헬스야? 야, 너 헬스 등급으로 치면 너 9등급이야. 너 포기해.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만약에 헬스 시작한다 그러면 야, 잘했다. 야, 잘했다. 꾸준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해줘야 될까? 자기 자신한테 해줘. 제발, 제발. 네, 제발.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강의 끝났으니까. 네, 네. 그냥 가셔도 됩니다만. 제가 좀 초반이니까. 또 학습상담 QA로 워낙 글들을 많이 보다 보니. 여러분들 제발 수능에서 너무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마세요. 수능은 절대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에요. 1등만 살아남고 1등만 야 그리고 나머지 다 약간 패배. 이거 수능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절대 아니에요. 네, 수능은 그냥 누군가는 수능을 통해서 진짜 원하는 꿈에 좀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네, 저 아는 제자는 꿈이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수의학과 관련 가서 본인이 강아지 키우면서 같이 출퇴근하는 거. 그래서 동물병원 차리는 거. 그게 꿈이래요. 그럼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올해 쓰는 거예요. 올해. 한 해. 할 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네. 저렇게 메일로 받는 가끔의 요런 제자들처럼 뭐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 근데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돼서 빨리 경제 활동을 좀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가난으로부터 조금 이 괴로움으로부터 조금 정말 기본의 생활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서 간호학과 가시고 또 간호사 되시고 자격증 받으면서 대학 다니시고 그래서 간호학과 가고 제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되게 만족하면서 살아요. 이게 수능이라는 게 진짜 서바이벌이 절대 아니다 얘들아. 수능이라는 건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한테 기본의 안전장치 주는 거야. 진짜 성인 돼서 별일이 다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내 자신 먹여는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래, 해보자.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 기특하게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요 수험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노력들, 앞으로 뭘 하든 간에 고생하고 여러분들 좀 괴로웠던 그 순간들을 버텨낸 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네. 갑자기 굉장히, 네, 어르신 같네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입니다.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날카로워지고, 너무 공격하고, 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예민해지고, 너무너무 모든 걸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능이라는 게 진짜 절대 뭔가 1등 아닌 모든 사람들이 패배자가 되는 진짜 엄청난 막 진짜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네. 자, 우리의 수험 생활은 나 자신한테 주는 뿌듯하고 성취의 시간들, 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해진 절대적인 최선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자, 3월 학평 해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의 시작점이라서 조금 제가 어르신 같은 말씀해서 죄송하고요. 자, 우리는 그 다음 공부 이어나갑시다.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도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힘내서 끝까지 달립시다. 네.